안녕하세요, 개사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클립 스튜디오 3D의 기본 조작과 더불어 3D로 장면을 연출하는 방법, 여러 오브젝트로 소품을 연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 클립 스튜디오 2.0 버전 이하이기 때문에 2.0 이상이신 분들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클립 스튜디오의 3D는 우측의 소재창에서 3D 탭을 누르면 여러 기본 3D가 나오게 됩니다. 하단의 기본 태그에서 3D 캐릭터, 오브젝트, 배경, 포즈, 체형, 기본 도형을 찾을 수 있고 저는 3D 포즈와 체형, 오브젝트 도형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를 화면으로 드래그해 불러와서 선택하면 이렇게 조작 툴들이 위아래로 표시되게 되는데요. 3D 연출에 앞서서 이러한 기본적인 조작 방법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갈 예정이니 기본 조작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스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위에 하늘색 아이콘들 중 앞에 3개는 카메라 이동에 대한 아이콘이고 뒤에 4개는 오브젝트 이동에 대한 아이콘입니다. 다음으로 캐릭터를 클릭하면 이렇게 보라색 점과 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냥 캐릭터를 잡고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고자 하지 않았던 부위들도 같이 움직여서 불편한 반면 보라색 점을 잡고 움직이면 해당 점이 위치한 부위의 관절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또한 각 파츠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러한 파츠를 클릭하면 나오는 빨간색, 파란색, 녹색의 홀을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해당 파츠의 각도가 회전하게 됩니다. 호가 뻗어있는 방향에 맞추어서 회전하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의 홀을 클릭하여 움직이면 돼요. 파츠가 아니라 오브젝트 전체에 대한 원과 호들도 있는데요. 맨 바깥의 회색 원은 오브젝트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 나머지 색깔 호들은 아까 파츠와 같이 호의 방향에 따라 각도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맨 안쪽의 화살표를 따라 드래그하면 오브젝트를 X축, Y축, Z축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밑에 회색 바는 오브젝트의 설정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사람 아이콘을 누르면 바로 보조도구 상세의 대생인형 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캐릭터의 키, 등신, 체형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포즈 탭에서는 손을 쥐락펴락 할 수도 있고 주먹집 모양을 다양하게 골라줄 수도 있습니다. 음영 탭에서는 오브젝트의 광원과 바닥 그림자 표시를 켜거나 끌 수 있고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대한 조정은 광원 탭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색 바에서 가장 많이 쓰는 몇 가지를 짚자면 모델의 포즈를 초기 포즈로 되돌리는 아이콘과 모델의 포즈를 좌우 반전시키는 아이콘, 모델이 바닥에서 떨어졌을 경우 바닥면에 붙을 수 있도록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조작법에 대한 것을 익혔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3D 모델링을 활용해서 일러스트, 만화에 쓰기 적합하도록 연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클립 스튜디오 3D에 있는 기본적인 모델링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모델링을 사용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에셋에서 이 모델링을 다운받거나 포즈를 다운받아서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우도 이렇게 소재 탭에서 다운로드 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마찬가지로 기본 태그에서 3D 캐릭터, 3D 오브젝트, 포즈, 체형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3D 포즈 태그를 선택해서 다운받았던 3D 포즈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원하는 포즈를 아무거나 끌고 와서 아까처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포즈만 새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원하는 포즈를 선택해준 다음 그대로 그 전에 있던 모델링 위에 겹쳐서 올려주시면 이렇게 포즈만 따로 바뀌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캐릭터 하나의 포즈를 이렇게 불러와서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명 이상이 될 때부터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연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캐릭터가 마주보고 앉아있는 장면이라고 해볼게요. 앉아있는 포즈의 캐릭터를 꺼내줍니다. 아까처럼 각도도 맞춰주고요. 다른 마주보고 있는 캐릭터를 꺼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똑같이 화면에 가져오게 되면은 캐릭터가 같은 레이어 위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레이어의 캐릭터가 추가가 되면 카메라 각도를 이동할 때 둘이 함께 움직여요. 이 캐릭터 오브젝트 하나만 움직여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꼭 이렇게 캐릭터를 선택해서 여기 보이는 호들과 화살표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이 캐릭터 하나만 움직이게 돼요. 요 오브젝트 자체를 움직이는 요 아이콘들로도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여기 카메라를 이동하는 아이콘으로는 무조건 두 개가 같이 여기에 추가되어 있는 모든 모델링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캐릭터를 추가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캐릭터가 이렇게 비슷한 위치에 추가가 되면 좋겠는데 그냥 캐릭터를 추가할 때 이렇게 아무데나 끌고 오게 되면 엉뚱한 곳에 위치하고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천장에 떠 있죠. 이렇게 엉뚱한 데에 캐릭터가 추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추가되어 있던 캐릭터의 발 부분에 맞춰서 캐릭터를 끌고 오게 되면 같은 바닥면에 맞춰서 캐릭터가 추가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둘이 마주보고 대화하는 장면도 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은 딱히 큰 행동이 없는 포즈라서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원근감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 각도를 돌려보면은 뭔가 원근감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 원근감이 부족하면은 예를 들어 이 뒤에 스케치업 배경이 있을 때 배경의 원근감과 캐릭터의 원근감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이 캐릭터의 원근감을 바꿔주는 게 필요해요. 캐릭터의 원근감은 여기 보이는 보조도구 상세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누르시면 이 퍼스가 있습니다. 이 퍼스를 키우면 키울수록 원근감이 커지게 돼요. 캐릭터의 위치는 전혀 변경이 안 됐고 퍼스만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근감이 확 살아나서 역동적인 연출도 가능하고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캐릭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냥 대화하는 장면이 아니라 액션 장면, 하이앵글, 로우앵글을 연출할 때 이렇게 퍼스를 잘 만져줘야 좀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연출을 시작해 볼 건데요. 저는 연출에 앞서서 늘 배경의 각도를 미리 맞춰놓고 시작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 소재 추천에서 추천드렸던 이 그리드를 미리 불러오는 편입니다. 이 그리드를 미리 불러오면 좋은 점은 내가 원하는 연출의 배경적인 부분까지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드를 먼저 불러오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 그리드에서도 카메라로 퍼스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이 퍼스를 조금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간이 훨씬 더 탁 트여 보이고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 다음 액션 장면을 연출할 건데 저는 미리 다운받아놨던 포즈에서 액션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저와 같은 그리드를 쓰시는 분들은 이 그리드 위에 바로 포즈를 불러오게 되면 이전 클립 스튜디오 3D 체형이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이 레이어 위에 빨간색 바가 뜨도록 해서 포즈를 추가하게 되면 이 그리드의 퍼스와 각도에 맞춰서 캐릭터가 추가가 돼요. 일일이 원근감을 조정해줄 필요도 없고 훨씬 편해지게 되죠. 자잘한 부분들만 조금 조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발 부분에 맞춰서 캐릭터를 추가해줄게요. 이렇게 크기를 조정할 때 지금 이 캐릭터 크기가 얘 옆에 있는 캐릭터랑 맞는지도 다 선으로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시되는 자잘한 선들을 잘 보면서 해주시면 훨씬 편리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바닥면에 있는지도 알 수가 있는 게 이렇게 같은 바닥면에 있으면 네모 칸으로 표시가 돼요. 이 네모 칸을 확인하면은 아 얘네가 같은 바닥면에 있구나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되는 주황색 네모들을 가지고 전반적인 위치를 파악해 줄 수 있고요. 만약에 제대로 됐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카메라 각도를 이렇게 이동시켜 봐서 잘 됐다 싶으면은 그냥 뒤로 가기를 눌러서 아까 그대로 원상태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벌써 이렇게 역동적인 액션 장면이 완성됐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데 이 장애물까지 3D로 표시를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장애물 3D를 클립 스튜디오 기본 3D 탭에 들어가서 3D 기본 도형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많은 기본 도형들이 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이 기본 도형들을 똑같이 이렇게 불러와 주시면 돼요. 똑같은 퍼스로 똑같은 원근감으로 이렇게 추가가 되거든요. 뭐 이동하는 거는 아까랑 똑같고 이 오브젝트의 조금 다른 점은 오브젝트들은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하나 더 생겨요.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툴이 하나 더 생기거든요. 이거는 바로 만져보시면 알 것 같아서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담벼락 같은 거를 내가 여기에 그리고 싶은데 담벼락을 그냥 이 상태로 그리면 뭔가 원근감이랑 퍼스에 맞춰서 잘 못 그릴 것 같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오브젝트를 추가해서 이렇게 담벼락처럼 따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나중에 여기에 그냥 똑같이 따라 그린 다음
벽돌만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훨씬 쉽죠. 다른 도형들로 연출을 해줄 수도 있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원하는 장면이 연출이 됐을 때 그냥 이 상태로 원고에 끌어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표시 레이어 복사본 결합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장면이 그냥 이렇게 하나의 사진처럼 찍혀서 나타나게 돼요. 만약에 원고 파일이 이렇게 길게 있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만들어놨던 이 장면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불러오게 되면은 근데 원고에 맞게 이렇게 조정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돌려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바로 연출이 너무 쉬워지죠. 이 상태에서 트레이싱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연출을 합니다. 아무래도 웹툰은 조금 길게 연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위아래가 더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서 위아래를 늘려주면 이렇게 바닥까지 다 나타나기 때문에 훨씬 쉬워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드가 굳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캐릭터만 따로 떼서 아니면 이 상태에서 그리드가 따로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자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얘 자체의 그리드가 표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소개해드렸던 배경 그리드를 안 쓰더라도 얘 그리드에 따라서 이렇게 배경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는 여기서 표시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오브젝트 연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저는 지금 카트에 물건이 가득 담겨있는 오브젝트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게 다 카트 따로, 이 오브젝트 따로예요. 어떻게 이거를 연출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3D 오브젝트 또한 아까 포즈를 불러온 것처럼 태그에서 3D 오브젝트를 눌러주시면 내가 다운받았던 3D 오브젝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카트를 하나 불러올게요. 그 다음 카트 안에 채워야 되는 오브젝트들을 불러와 주겠습니다. 아까 포즈를 잡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 오브젝트에 그대로 가져오면은 이렇게 같은 레이어에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조작법에서 말씀드렸던 이 화살표들로 이렇게 바닥면을 잘 맞춰서 카메라도 같이 이동해 가면서 위치를 조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 있는 이 물건들까지 필요 없을 수 있잖아요. 특히 지금 여기 보이는 얘는 삐져나오고 있으니까 뭐 굳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지금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보면은 오브젝트들이 다 파츠별로 따로따로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다는 게 파츠가 나눠져 있다는 표시거든요. 마음대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거를 어디서 껐다 켰다 하느냐? 보조도구 상세를 들어가시면 오브젝트 리스트라고 따로 있어요. 이 오브젝트 리스트는 이 레이어에 있는 모든 3D가 이 리스트에 표시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쇼핑카트도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지금 보이는 이 물건도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 화살표를 내려보면은 이렇게 A, B, C가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D에 해당되는 이 오브젝트들만 꺼주시면 바로 이렇게 쉽게 없앨 수 있습니다. 이 D 자체도 얘만 끌 수도 있고 근데 가끔씩 그냥 통으로 묶여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가 통으로 묶여있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지는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봤을 때 각각 나눠져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카트를 가득 채우고 싶은데 일일이 이렇게 물건들을 다 불러오게 되면은 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동시켜서 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렇게 병처럼 작은 물건들을 맞춰줬는데 여기서 좀 더 가득 차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그때도 똑같이 이 오브젝트 리스트에 가서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오브젝트가 이렇게 묶여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오브젝트에서 복제를 눌러주시기만 하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복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옆으로만 이동시켜주면은 이렇게 물건이 똑같은 위치에 복제가 되니까 조금만 이동시켜주면은 바로 이 카트를 채울 수 있게 이렇게 연출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춘 오브젝트를 어떻게 내 그림체에 맞게 선화 추출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D를 잘 사용하기만 해도 그림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또 연출이 배로 편해지기 때문에 3D를 잘 익혀놓는 게 웬만한 다른 소재를 쓰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D 기본 조작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원하는 연출을 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직접 연출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